오늘부터는 뭐 들어간다? 오늘부터 뭐 들어가요? 예, 문제풀이야. 그래서 문제풀이인데 이때 문제풀이는 종합문제풀이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단원별 문제풀이. 즉 진도 나가는 순서대로 국토법부터 농지법까지 순차적으로 2달에 걸쳐서 이런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이걸 단원별 문제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에서 공부하는 방법은 첫 번째 뭐부터 한다? 이론 정리가 돼야 돼. 이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풀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론 정리가 먼저 해야 된다. 그럼 이론을 정리하려면 여러분들 우리 책 있죠? 이걸 먼저 읽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다 풀어오면 좋은데 문제를 풀 시간이 만만치 않을 거야. 사실은. 그럼 뭐라도 해? 그 전날 꼭 복습하고 나서 오늘 수업 들어오기 전에 오늘 진도 나갈 거. 저 뒤에 보면 진도 계표 붙여지죠? 붙어 있어요. 8주차까지. 그래서 부동산공법 1주차에 뭐 2주차에 뭐 해서 순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 보시고 다음 주에 요번 주에 진도 나갈 게 어디서 어디까지다. 이거 다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까지만 책을 한번 읽으세요. 그래서 이론 정리는 수업 나갈 분량까지만 기본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기본서를 반드시 한번 이래도 가라. 한번 읽고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수업을 듣자는 얘기죠. 아직 머릿속에 이론이 정확하게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이 뭐죠? 문제 푸는 것 중에 아직 안 될 수가 있어. 근데 전날 밤에 한번 읽고 와서 수업을 들으면 제일 중요한 거다. 이 문제풀이라는 거 뭐 하는 거죠? 문제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제대로 들어있는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뭐는 알고 있고 뭐는 모르고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건 뭘 확인할 수 있다? 문제를 통해서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이게 알고 있는 게 들어있는지 아니면 아직 모르는 건지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건 줄 알았는데 문제 풀으니까 아니래 이거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뭐 하는 거? 교정 작업해가는 거.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확인하고 두 가지야. 첫째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제대로 들어있는 확인 플러스 잘못 들어있는 거 뭐 하는 거? 교정하는 작업. 이 교정 작업. 이것이 바로 뭐다? 문제풀이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내가 뭐 새로운 걸 알겠다. 이건 무식한 소리야. 그건 아니야. 내가 이전까지 공부했던 것들 이론을 그걸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르는 또 잘못 아는 건 교정하는 작업이다. 물론 진도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책에서 안 본 문제들도 있어. 생전 처음 보는 것도 있어. 근데 그거는 그때 설명할 겁니다. 요거는 꼭 봐야 될 거다 아니면 안 봐도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봐야 될 건 그때 설명할 것이고 보지 않아도 될 거는 건 그건 무시하고 넘어갈 거니까 하여튼 문제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제대로 들어있는 건지 확인하고 또 하나 잘못 알리는 걸 내가 교정하러 가면서 이런 줄 알았더니 이거였구나. 그래서 하나하나씩 깨우쳐 나가는 거. 이게 문제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론 정리에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최소 50점 정도는 맞을 만큼 이론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문제를 통해서 몇 점을 끌어온다? 20점 정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50점에다 플러스 20점 한다. 그래서 목표는 70점이야. 근데 70점 맞을 필요는 없잖아. 그죠? 실수해서 몇 개도 틀릴 수 있고 또 내가 다 할 수도 없잖아. 이걸 어떻게 책 다 알아. 그 중에 몇 개 빠져나간다. 몇 점이죠? 여기서 마이너스 10점 빼가지고 몇 점? 60점. 그래서 공법은 60점만 맞으면 우리가 흔히 저 세속말로 말하죠? 떡을 친다고 그래. 60점 맞으면 떡을 칠 겁니다. 2차에서 60점 맞으면 떨어질 일이 거의 없어요. 2차는 거의 붙는다고 해야 돼. 그래서 공법은 이런 식으로 목표로 해서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별도로 다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편집한 내용 갖고 진도 쭉 나갈 테니까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1주차 거는 국토개법 나갈 것이고 이 중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책에 보면 몇 페이지죠? 198페이지. 198페이지.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문제인데 여기는 해설은 필요 없어. 밑에 정답만 살짝 달아놨는데 어쨌든 문제를 쭉 보면서 내용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국토이계 및 용역을 한 법령에서 무슨 법? 국토이계법. 시험 문제 몇 문제? 12문제. 목표는? 10문제? 너무 욕심이 과한 거야. 몇 개면 돼? 9개. 9개만 맞추자 그랬잖아. 12문제 9개. 그래서 용어정의에 관한 설명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앞에 용어정의 한 번씩 읽고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나가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들어가기 전까지야. 즉 도시군 관리객 결정고시까지만 진도 나갈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최대한 한번 읽고 왔었으면 좋은데 안 읽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설명을 쭉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이 뭐라 그랬죠? 광역도시계획. 넓은 지역에서 수립하는 도시계획. 이때 넓다는 건 하나의 관할구역, 둘 이상의 관할구역,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수립하는 게 이게 무슨 게? 광역도시계획. 그럼 광역시는 둘 이상의 관할구역입니까? 하나의 관할구역입니까?
하나죠. 우리가 관할구역이 어디였었죠?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 이게 관할구역이죠. 그럼 6개의 관할구역 중에 하나인 광역시는 하나지 둘 이상의 관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의 장기발전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맞아, 틀려? 틀려요. 둘 이상의 관할이 거쳐야 돼. 그때 둘 이상의 관할구역, 즉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그 권역을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 그래서 이건 뭐라 써야 돼? 광역계획권을 광역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고 광역도시계획에 수립되는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라고 했어야 되죠. 두 번째,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다르게 원칙적으로 어디서 수립한다? 자기 관할구역. 그럼 자기 관에서 수립하는데 뭐뭐 있죠? 두 가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보면 된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포함돼도 도시군 관리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어떻게 고쳐야 돼요? 이것 봤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포함된다라고 했어야죠. 광역도시계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디귿,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인 어디에는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에서 요 군에는 군에 보면은 무슨 군은 빠진다? 광역시의 군은 관할구역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예, 광역시군은 관역으로 보지 않고 그걸 관할구역의 일부께 내버립니다. 그럼 이 광역시에서는 어디가 관할구역이야? 광역시 자체가 관할구역이야. 광역시가. 그래서 광역시의 일부는 관할구역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광역시의 군은 관할구역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 그건 제외된다. 맞는 문장. 리얼.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 개념 정의 어떻게 됐었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자기 관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무슨 계획? 종합계획으로서 항상 종합계획으로 수립해. 이 계획 왜 수립한다 그랬죠?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된다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문장. 따라서 틀린 건 아니, 옳은 걸 고려해서 틀린 걸 고려했어. 항상 이렇게 박스 문제는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뭐 한다? 문제로 올라가라. 내가 읽었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야 돼. 왜냐하면 옳은 걸 고르라는지 틀린 걸 고르라는지 그걸 한 번 더 확인해야 돼. 올라가서 봤더니 옳은 걸 고르라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옳은 거니까 기억, 니은은 틀렸고. 그죠? 그래서 정답 1번부터 기억, 니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틀린 걸 고르라고 한 줄 알고 기억, 니은 정답 1번 이렇게 했다가 본다. 신세 조진다 이렇게 말해요. 신세 조진다. 그러니까 뭐 봐야 돼? 아니야. 옳은 걸 고르랬어. 디귿하고 리을이야. 그럼 디귿 리을이 어디 있죠? 3번 이렇게 정답을 찾아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국토의 개념이 유형화란 법령상 서로 중복 지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연결된 거. 이게 무슨 말이죠? 중복 지정이라는 건 서로 겹쳐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게 불가능한 것. 이게 말뜻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 자, 첫째, 용도적과 용도적끼리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한다 그랬죠. 이건 중복되면 안 돼. 그러니까 중복 지정이 불가능한 걸 고려했으니까 용도적끼리 중복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뭐가 용도적이야? 준주거적, 일반상업적 둘 다 뭐죠? 용도적. 서로 중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연결된 거 이게 정답이죠. 그럼 두 번째 건 일종 저있는 주거적과 방화지구는 중복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에 용도지역상 무슨 지역? 항상 맨 밑에 뭐가 지정되죠? 용도지역. 그럼 용도지역이 먼저 지정되고 그 위에다가 뭘 지정하죠? 용도지구.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로 지정한다 그랬으니까 용도지역 위에다가 뭐 지정했다? 용도지구가 지정된 겁니다. 여기가 용도지역상은 일종 전용주거지역인데 여기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여기만 따로 뭐 지정하자? 여기다 방화지구라는 걸 지정하자. 그럼 용도지역 위에다가 뭐 돼서 방화지구라는 용도지역에서 있죠? 서로 중복됐어 안 됐어? 그게 중복이라는 건 중첩 지정된다는 얘기야. 겹쳐서 지정된다. 이건 겹쳐서 지정되는 거. 이건 맞습니다.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돼? 중복 지정 불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이건 X로 하자. 이건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이건 중복 지정이 된다. 그럼 세 번째 시가지 경관지구하고 고도지구 중복될 수 있을까? 왜 중복되죠? 이건 뭐니까? 용도지구끼리는 서로 중복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가 어디래? 시가지 경관지구면서 보통은 상업지역이야. 용도지역은 보통 상업지역 같은데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안에다 뭘 지정하고 시가지 경관지구라는 걸 지정해놓고 그럼 시가지 경관지구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뭐? 시가지 경관지구는 뭘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실무로 돌아간 거야. 뭘 보면 알아? 이건 시험 문제는 아니고 실무. 자, 여기 어디야 현재? 여기
일반 상업지역. 상업지역이요? 일반 상업지역. 근데 밖에서 봤더니 간판들이 탁탁탁 이렇게 적용돼 있어. 그럼 막 난립되지 않았어. 그럼 간판이 적용돼 있다. 볼 것도 없이 무슨 지역? 거긴 시가지 경관지구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은 용도지 위에다가 뭐 지정하고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해놓고 또 하나 또 지정됐어. 뭐 지정했어? 고도지구. 높게 지라는 얘기야? 낮게 지라는 얘기야? 작게 지라. 그런 지역 땅 주인들을 뭐라 부른다? 엿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엿됐다 이렇게 말하죠? 좀 표현이 좀 거칠어. 엿됐다. 왜 엿됐다고 그러죠? 여기가 뭔데? 일반 사업적이니까 뭔 줄 알았어? 좋은 줄 알았어. 당연히 좋죠. 일반 사업적. 건폐율 몇 프로? 80%. 용적률 몇 프로? 1300%. 물론 마지막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그러나 되게 크게 지려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갑자기 뭐래? 시가지 경관지구.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기는 저렇게 해야 되고 규제 많이 받았어. 내 거기까지는 내가 용납하겠어. 근데 갑자기 뭐래? 고도지구. 여기 높이 15층까지만 지랍니다. 여기 높이 50m까지만 지랍니다. 고도지구죠? 제한받는 순간 이 사람 뭐 됐다? 엿됐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열받는 거죠. 일반 사업장에서 되게 좋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시가지 경관지다 고도지구가 같이 돼 있대. 그러면 규제가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별볼일 없어진다. 그런 뜻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건 용도지구는 중복된다. 또 보존녹지적이란 용도지역 위에다가 뭐가 개발제한구역이란 용도구역이 정됐습니다. 도시지역에 보통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어디다 정한다? 보존녹지적이에요. 보통 보존녹지적으로 돼 있는 지역에 거기다 개발제한구역을 정한다. 그럼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뭐 정해서 용도구역을 정하는 거거든. 그럼 용도지역 위에 용도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또 중복지역 된다.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하고 수산자원 보구역 이것도 용도지역이죠. 용도지역 위에다 뭐 용도구역이 정하는 거. 보통은 이건 바닷가 같은 데 많아요. 저 바닷가 같은 데는 해안가잖아. 해안가는 주로 용도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해안가는 대부분이. 근데 거기에 뭐가 정했다? 특히 거기서 해산물 같은 거 나오는 거 양식장 같은 걸 하기 위해서 거기는 다시 수산자원 보구역이 지정된데 서로 중복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할 수 없는 거 1번이 정답. 이렇게 찾죠. 그 다음 여기 누르면 됐다. 여기 눌러도 된다. 넘어간다. 다시 여기까지 왔죠? 요 새카만 데다가 누르면 넘어가잖아. 근데 새카만게 나타났다. 아까는 안 나타났는데. 자 보자. 몇 번? 3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모두 고르시오. 자, 다시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는 내용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뭐뭐 되어 있었죠? 용기도 정지. 그 중에 용이 뭐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반시설의 설치전 및 개량에 관한 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 정비사업에 관한 게. 마지막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지구단위 계획. 자, 그럼 봐봐. 여기다 써도 되죠? 용, 기, 도, 정, 지라는 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 것들이 뭐가 있냐면 첫째, 어떤 지역이나 구역 등을 지정하는 거. 구역 등을 지정할 때 무슨 계획으로 하는 거? 도시군 관리하는 거. 도시군 관리구로 지정하는 구역 등은 뭐뭐 있을까? 첫 번째 뭐가 있죠?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 변경도 도시군 관리. 용도지구 지정 변경도 도시군 관리. 용도구역 지정 변경도 도시군 관리. 그죠? 자, 그런데 용도구역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입지규제 채수구역이 있었죠.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입지규제 채수구역. 그 입지규제 채수구역만 하지 않고 입지규제 채수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 무슨 계획?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되게 길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요 계획 수립 변경도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가 한다. 거기 써 있어. 따라서 용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변경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계획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걸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것도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를 한다. 그랬죠. 또 기반시설을 뭐 하는 거?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거. 그럼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군 관리 결정되면 여기다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다. 그죠? 이게 기반시설 설치하는 걸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서 하면 그건 무슨 사업이 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합니다. 그럼 도자는 뭐죠? 이건 도시개발 사업. 그다음에 정은 정비 사업. 이렇게 되죠?
자, 그래 놓고 마지막 지가 뭐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거 지정 변경 플러스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 다 이것도 도시화를 하죠. 자, 그럼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일정한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이나 하여튼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해서 하라는 건 뭐뭐 있어요? 첫째가 뭐뭐 있어? 그건 요거 용도지역 또 용도지구 또 용도구역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4가지를 구역 등을 지정할 때는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를 수립해서 합니다. 뭐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요거 지정 변경은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고 싶을 때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을 때는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래. 여기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무슨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을 먼저 결정하고 시작해. 그럼 몇 가지 사업이 하기 위해서는 도시군 관리를 결정해야 될까? 무슨 사업? 첫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세 번째, 정비 사업. 요 3가지 사업은 뭐 한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뭐부터 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먼저 결정해야 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무슨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3가지 계획. 무슨 계획? 색깔을 요걸 할까? 자, 뭐뭐 있어? 첫째, 계획은 2가지. 무슨 계획? 요거 지구 단위 계획하고 또 하나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 있죠? 요 2가지 계획. 요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라. 계획 중에 2가지 계획만은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라. 이런 뜻이야. 그럼 이제 결국 전체를 놓고 보면 3가지로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건 크게 보면 3가지야. 첫째는 뭐였죠? 일정한 지역 등을 지정할 때 몇 가지죠? 4가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구역을 지정할 때 그거는 뭘 한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할 것. 두 번째, 사업을 시행하는데 무슨 사업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은 3가지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다 도시군 관리로 먼저 결정해야 된다. 세 번째, 무슨 계획을 수립하는 거? 지구단위 계획하고 입지규제 최소계획은 이 2가지 계획 수립할 때도 그런 계획 수립하는 걸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로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정한 지역들을 지정하는 거, 일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거, 일정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 이것들이 다 도시군관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만 도시군관리를 결정한다. 이게 머릿속에 정확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용기도 정지라는 걸 다시 뜯어서 분석해보면 결국은 3가지란다. 일정한 지역들을 지정할 때, 일정한 사업을 시행할 때, 일정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럴 때만 뭘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는 도시군관리 결정하는 거 없어요. 이게 전부야.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는 뭐 냈죠?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는 계획을 모두 그러시오. 계획은 몇 가지만 있었어? 2가지. 무슨 계획? 바로 지구단위 계획하고 입지규제 최소 되거지만 성장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이런 것들은 여기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뭐 그런 계획 없어. 그건 도시화를 하는 게 아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 내용을 먼저 정리해야 돼. 그래서 구역 일정한 지역 지정과 가는 거 4가지. 사업 시행과 가는 거 3가지. 계획 수립에 가는 거 2가지. 요거는 뭐로 결정한다? 도시군과로 결정하는 내용이더라. 이게 결국 종합적으로 응용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응용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력. 정답 2번 이렇게 되죠? 다음. 아까 검은 거 있던 원리 사라졌어. 확대하면 사라져? 네. 그렇구나. 다시 이렇게 해놓고 그렇구나. 다시 확대시키면 사사사 사라져 버렸네. 자, 4번. 국토위계 및 유경하는 법령상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지역은 무엇인가? 자, 이게 어디와 관련된 내용이네? 어디래? 토지의 이용 및. 첫째는 뭐죠? 토지의 이용 및. 또 하나 색깔 바꾸자. 토지의 이용 및.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어디에서의 요게 핵심 단어야. 힌트는 여기 들어있어. 용도 지역의 제한을 뭐한다? 그걸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디에서의 제한을? 용도적에서 제한하고 있던 것들. 우리 용도적 제한은 3가지가 있었죠.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이런 행위 제한이 있어. 그 용도적에서 제한하는 걸 더 뭐한다? 강화 또는 완화하려고 지정한대. 그럼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한 건 용도적 위에 지정되는 거잖아. 뭐죠? 용도지구죠. 요거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한다는 요 말에서 뭘 말한다? 이건 용도지구구나. 그래서 용도지구는 왜 정하죠? 바로 그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하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건 안 해도 돼.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는 지역. 그 도시화에 결정하는 지역은 아까 몇 가지 있었어? 도시화에서는 4가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또 지구 단위기였고요. 이것만 있잖아. 그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 단위기역. 이것만 있었으니까 도시공간을 결정하는 건 그 중에 하나다. 그 중에 그럼 뭐죠? 이건 용도지역의 제한을 감안하는 거야. 용도지구구나. 용도지구만 한다. 그럼 용도구역이 나오려면 무슨 말이 나와야 돼? 만약 여기다 용도구역을 쓰고 싶어. 그럼 용도구역은 뭐가 들어가면 돼?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제한을 따로 강화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돼.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는 것. 근데 뭐다? 그건 용도구역이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는 건 용도지구.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하는 건 용도구역. 그러니까 그게 핵심 단어라고만 이해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건 용도구역을 묻는 게 아니라 이건 용도지구에 관한 답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5번. 국토이계명이 이용하는 법령상 기바이설 종류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 자, 우리 용어 정의에 보면은 기바이설의 종류 시험 문제 잘 나요. 한 3, 4년에 한 문제씩은 나는 것 같아. 적어도 3, 4년에 한 번 나니까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 중에 요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는 것들만 여기다 표시한 건데, 첫째, 연결이 틀린 걸 고르래. 교통시설에는 항만, 공항, 주차장,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잘 봐요. 교통시설, 항만 들어갈 것 같죠? 공항, 교통시설, 주차장 들어갈 것 같아. 요 주차장 조심하시고 시험 문제는 여기에 났었어.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것도 교통시설에 속한다라는 게 시험 문제 한번 났었고, 두 번째 유통 공급시설에 뭐더라? 수도. 그다음에 방송통시설 이게 시험 문제 났었고, 방송통시설. 그다음에 공동구하고 시장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통 공급시설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수도는 유통 공급시설이야. 근데 여기 하수도라고 했죠. 요거는 뭐로 들어가 있어?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거. 수도는 유통공급시설, 하수도는 환경시설. 수도는 우리 먹는 물이잖아. 물은 뭐로 들어가? 유통공급시설이야. 근데 우리 몸에서 배출돼서 나가가지고 저 쓰레기물로 나가는 거. 하수도는 뭐죠? 그건 유통공급시설이 아니라 그거는 환경기초시설이라. 그래서 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인데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거.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맨날 같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개념이 전혀 분류가 다르다. 또 방제시설, 재해를 예방하는 거죠. 방제, 재해를 예방한다. 몸에서 하천, 이거 시험 문제 났었고, 유수지도 시험 문제 났었어. 그다음에 뭐 있죠? 또 이거 저수지, 그다음에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사설비. 자, 사방설비. 먼저 유수지가 뭐죠? 오, 유수지. 유수지가 뭐 같아? 유수지. 빗물이 뭐 하는 데야? 흐를 유자 아니야? 흐를 유자 아니야? 무슨 자야? 머무를 유자입니다. 우리가 유원지 어디 놀러 간다 하잖아. 그건 여기 거기 가가지고 놀고 오는 장소야. 유원지. 그럴 때 거기는 머무를 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유수지는 물이 머무른다. 물을 가둬두는 데야. 그래가지고 도시 같은 데서는 비가 많이 오면은 바닥으로 다 스며들 겨를이 없어. 그냥 다 콘크리트니까. 그럼 하수구로 다 물이 한꺼번에 쭉 빠져나가는데 그 밑으로 다 물이 쭉 빠져나가 흘러갈 때 너무 많은 양이 흘러가 버리면 더 밑에는 침수되니까 중간중간에 물을 가둬가지고 물을 빠르게 날아가지 못하게 이렇게 가둬두는 것. 그랬다가 비가 그치면 그때 조금씩 그걸 방류시켜서 다시 빈 공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유수지 왜 만들었다? 재해를 예방하려고. 그게 유수지야. 아셨죠? 저수지도 우리 저수지도 물을 가둬두잖아. 그죠? 그럼 한꺼번에 내려가면 그 하천이 범람하니까 그런 데 말라고 물을 막아두죠. 근데 그때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또 막아놨다가 또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물이 가득 차버리면 뭐 해야 돼? 또 댐 방류해버리죠? 그래서 확 쏟아져가지고 또 밑에 또 침수다고. 그거는 관리를 잘못하는 건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비가 얼마나 올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수지는 어쨌든 재해를 예방한다. 방화는 화재를 예방한다. 방풍, 바람을 방지한대. 방풍 설비가 뭐죠? 이게 왜 필요해요? 바람을 막는 게 왜 필요하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런 시설이 대부분이 바닷가. 예, 바닷가 같은데 그 저기 있잖아요. 농경지에다가 그냥 바닷바람이 치면 엄청나게 바람이 세잖아. 그게 어떻게 돼? 바다 모래 같은 게 날라가지고 이 농작물 심는 데다 그게 갖다 부딪혀버리면 뭐죠? 농작물이 빵꾸가 뻥뻥 나버립니다. 그 농작물 못 쓰게 돼버려. 그래서 거기다 방풍, 바람을 막는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보통 나무 같은 거 있지? 방풍림이라고 그래. 그 바람을 막는 나무들을 심어가지고 그 바람이 들어오다가 나무에 걸리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수, 사방설비는 뭐죠? 사방설비가 뭐야? 사방. 산세타 같은 거.
산사태 같은 거 나는 걸 방지하려고 거기 그 깎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그게 여기서는 사방설비라고 그래. 모래를 방지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산사태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사방설비다 이럽니다. 그 하나 더 방주설비라고 돼 있어. 여기 안 써놨는데 방주설비. 방주는 뭐죠? 방주설비. 방조가 뭐 같아? 방조설비. 예, 조류. 그러니까 우리 민무가 선물 있잖아. 그때 대조기라고 있죠? 대조기가 뭔지 아세요? 대조기. 대조기. 달하고 관련해서. 우리 먹는 조기가 큰 걸 보고 대조기란다. 그래. 특대조기다. 특대조기. 그래? 그래. 한 마리당 그래 5만 원씩 먹어. 예. 자, 그게 아니고 저기 달이 지구하고 이 중력에서 끌어당기잖아. 그죠? 그럼 물이 빠져나갈 때 쭉 빠져나갔다 들어올 때 한참 들어있어. 그래서 물이 가장 많이 찰 때 그걸 대조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뭐까지 왔어? 태풍 같은 경우는 태풍이 올 때는 그 태풍 중심부는 고기압입니까? 저기압입니까? 태풍 중심부가 고기압이래? 저기압이래? 저기압이야. 그냥 상식이야. 알아도 모르면 못 상식하다고 그래. 아셨죠? 예, 저기압이라는 건 물이 압력이 세지 않으니까 저기압이잖아. 그럼 압력이 약하면 물이 어떻게 되죠? 부풀어져. 찍어 누르면 낮아지고 위에서 압 누르니까 부풀어지잖아. 그럼 대조기에서 가진 데나 이거 조석가면에 차가 커가지고 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또 저기압에 되면 어떻게 되죠? 물이 더 불어나.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여기에 물이 안 잠기던 바닷가가 물이 범람해가지고 여기가 잠겨버릴 수 있어. 그게 자주 발생할 수 있죠. 거기는 뭐 해야 돼요? 막아가지고 물 넘치지 못하게 되죠. 그런 걸 방조설비라고 한단다. 그래서 그런 건 방조설비라고 그래요. 전부 다 뭐에 속한다? 방제 시설 속에 그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자, 보건의료 시설은 꼭 외우라 그랬죠. 보건의료 시설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있어. 뭐 있죠? 장사시설, 독축장, 종합의료시설 세 가지가 있다. 외우셔야 돼요.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시설. 여기 장사시설하고 장례시설하고 차이가 뭘까? 장사시설하고 장례시설 무슨 차이 같아요? 어떤 때 보면 법조문에 장례시설이라고 있어. 어떤 때는 장사시설 막 왔다 갔다 해. 사실 법을 개정하면서 장례시설을 장사시설로 바꾼 게 몇 가지가 있거든. 근데 바꾸면서 그게 왜 바꿨는지 정확한 명칭이 없어. 사실은 건축법에도 이 개념이 없어. 장사시설 개념이 없어. 장례시설만 있지.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용어적으로 접근했어야 돼. 자, 장사시설과 장례시설의 차이점. 화장터 있는데 화장터는 뭐야? 장사시설이건 장례시설은 아니야? 장례시설, 화장장, 그죠? 그죠? 또 봉안당 그런 거 있죠? 그럼 화장장, 봉안당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건 무슨 시설이야? 그건 장례시설이야? 장례시설은 아니야? 여러분들 교재 저 뒤에 건축법까지 가보자 그럼. 맨날 듣는 용어적인 잠들이 여러분 잘 몰라. 몇 페이지? 314페이지. 314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보면 맨 위에 묘지 관련 세 번째 거에 묘지 관련 시설하고 나오죠? 그래서 묘지 관련 시설에 뭐가 있다? 화장시설, 봉안당, 동물 화장시설 뭐 이런 것들 나오죠? 납골당. 그 다음에 장례시설은 그 밑에 있죠? 장례식장. 그래서 장례식장은 장례시설 이렇게 버렸어, 그죠? 그래서 근데 장례시설은 장례식장이래. 그래서 장례식장이 장례시설이야. 근데 장사시설은 아니잖아. 장례시설이라고 했죠. 장사시설로 안 돼 있잖아, 그죠? 장사시설은 뭐하고 뭐를 합친 거다? 묘지 관련 시설하고 장례시설을 합치면 뭐가 된다? 장사시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장사에 관한 법률 그렇게 돼 있죠? 예, 그거는 두 가지를 다 다루는 게요. 그래서 묘지와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이거 장례시설하고 관련된 걸 같이 합쳐서 묘지 관련 시설하고 장례시설을 합치면 뭐가 된다? 장사시설하고 붙는다. 그냥 이렇게만 개념 정리하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다음에 공간시설이라고 했죠? 아니야, 이건 공간시설이 아니라 뭐가 나오죠?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수지로 연방시설, 폐차장. 용어들이 길어. 그래서 순서 바꿔졌죠. 어떻게 그랬죠? 합폐, 수폐, 빗. 그래서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이 가운데 들어있는데 하여튼 순서만 하면 돼. 원래 순서는 이게 맞아요. 법주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 원래 법주문에는. 근데 우리 외우는 방법을 순서를 바꿨죠. 어떻게 한다? 합폐, 수폐, 빗. 하수도, 폐차장, 수지로 연방시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그래서 합폐, 수폐, 빗. 그래서 하수도, 폐기물,
그 다음에 폐차장, 수질, 오염, 빗물 저장. 요까지만 외우면 돼. 뒤에 거 몰라도 돼. 그거 몰라도 돼. 머리째만 외워도 돼. 그래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아마 크게 차이 없을 거야. 합폐, 수폐, 빗, 하도 패되고 수시로 패돼서 피가 빗물이 돼서 흐른다. 이랬었죠? 요것만 알았고, 요걸 무슨 시설 한다? 이걸 환경 기초 시설이라고 부른단다 했었죠? 예,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요 정도는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거 6번 국토위기에 인가하는 법령에서 용어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스 문제 낼 때 헷갈리면요. 먼저 여기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주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문제 읽을 때 옳다 틀리다라는 데 동그라미 치는 버릇을 길러놓은 것도 괜찮아요. 그래야 나중에 눈에 그게 확 보여. 옳은 건지 틀린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저는 문제 읽을 때 이렇게 밑줄 쳐가면서 쭉 있는데 반드시 여기서는 옳은 것은 밑줄이 아니라 동그라미를 쳐놔라. 틀린 것인지 옳은 것인지를 고르라 했으니까. 자, 기억.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이용시설, 수질 원방시설, 폐차장. 머리째 떠야 돼. 합, 폐, 수, 폐, 빗.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에 속한다? 보건시설이라 환경 기초시설에 속한다. 아까 했었죠? 이건 틀린 것. 두 번째,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어디다가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뭐라 부른다? 공동구라고 한단다. 그럼 공동구에서 핵심 단어는 몇 가지야? 지금 밑줄 친 게 핵심 단어야. 어떤 것들? 지하 매설물을 뭐한다? 공동 수용한다. 어디다 설치한다?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 이걸 뭐라 부른다? 공동구. 이것만이 핵심 단위고 나머지는 중요하잖아. 조금만 정의하면 돼.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장. 디귿, 둘 이상의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의 관역에 걸쳐있는 시설을 뭐라 부른다? 광역시설.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있는 시설. 무슨 시설? 광역시설. 또 하나,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이것도 광역시설이라 라고 했어야 되죠? 그래서 광역시설이 아니다. 여기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리얼,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 개발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세 가지를 무슨 사업이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한다. 자, 맞아요? 자, 그럼 아까 다시 앞쪽에 돌아가서 뭐 있었어? 어디 갔지? 다시. 요거로 가봐. 좀 전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놓고 시행하는 사업, 몇 가지 사업이 있다 그랬죠? 도시군 하는 사업, 세 가지 사업. 무슨 사업? 요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요 세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싶으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요 세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시행한다 그랬었죠. 따라서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무슨 사업이라 부른다고? 이건 파란 거라자. 요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무슨 사업을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다.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바로 이 세 가지 하려고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거죠? 도시군과로 결정한 걸 뭐 하는 거야? 시행하는 사업이야. 도시군과로 결정해 놓고 그걸 시행하는 사업. 몇 가지 사업? 세 가지.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몇 가지 사업이 있다? 세 가지 사업이 있다. 이렇게 하고 이 세 가지가 뭐뭐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을 말하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을 말한다. 아셨죠? 이렇게 개념 정의한 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국어랑 연계됐던 거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하자. 그럼 이건 맞아 틀려? 이건 맞는 문장이죠? 예, 이건 맞는 거야. 그럼 결국 옳은 걸 골라라 했으니까 옳은 건 몇 번? 니은하고 리얼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니은, 리얼.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몇 번? 7번. 용어 정의와 관련된 내용에서 틀린 것. 첫째,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 시설 중 도시군과로 결정되지 아니한 시설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말뜻이. 이 개념 정의를 정확히 하죠. 무슨 시설 중?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과를 결정하지 아니한 것도 도시군개설이 될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우리 용어 중에 어떻게 썼죠? 기반시설 중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봐봐. 여기 하늘에 떠 있어. 뭐가? 도로, 공원, 학교, 막연한 사람이 사람한테 꼭 필요한 시설. 뭐라 부른다? 도로, 공원, 학교, 막연한 거. 하늘에 떠 있어. 저런 도로, 공원, 학교. 사람들이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 무슨 시설? 기반시설. 이걸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네. 근데 이 기반시설을 어디다 구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여기다 도로 만들려고, 여기다 공원 조성하려고, 여기다 학교 지으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이걸 기반시설이라 부른다? 아니요. 명칭이 바뀌어버려.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을 한다. 따라서 기반시설 중에서 요거 하늘에 떠있는 저 기반시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디다 그런 기반시설 설치하겠다고 무슨 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그걸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 요거는 도시군 개설, 도시개설, 도시시설이란데. 아셨죠? 따라서 기반시설 중에서 모든 기반시설이 아니고 기반시설 중에서 무슨 계획으로 결정돼야?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것만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이랍니다. 자, 그런데 그 기반시설 중에서 예를 들면 여기다 뭐 설치한대? 주차장을 만든대. 여기다 뭐 설치한대? 시장을 만든대. 여기다 뭐 만든대? 폐차장 만든대. 뭐 만든대? 잘 들어. 뭐 했어 지금? 첫째 뭐 만들었어? 주차장. 두 번째 시장. 재래식 시장. 여기 폐차장. 요거 만든대. 그때도 이것도 무슨 소리야? 기반시설이거든. 그럼 이런 기반시설 설치하겠다고 미리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여기다 주차장 만든다고, 여기다 시장 만든다고, 여기다 폐차장 만든다고 미리 도시군으로 꼭 결정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안 해도 돼요? 미리 결정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니까. 원래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군으로 결정하라 그랬잖아. 근데 그 중에 여기 뭐뭐 있어 지금? 주차장, 시장, 폐차장 세 가지 예를 들었잖아. 이런 거 설치하려면 미리 그런 기반시설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관리로 결정되면 이건 무슨 시설이 되는 거고?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거고 그런 걸 설치하겠다는 도시군 관리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냥 기반시설이야. 이거는 도시군 시설이 될 수 없어. 그죠? 그러면 모든 기반시설은 다 미리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야지만 설치할 수 있을까? 그랬어? 안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럼 200페이지 한번 책으로 가볼까요? 지금은 1월달 강의가 아니야. 몇 월달 강의야? 7월달 강의야. 1월달 강의가 7월달이니까 뒤에 있는 것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볼 수 있어야 돼, 이제. 자, 거기 보면 중간 밑에 기반시설 설치 3번 나오죠? 원칙, 지상, 수장, 공중 등등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과로 결정해야 된다. 그럼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미리 도시군과로 결정되면 그때부터 무슨 시설이 돼? 도시군 개설이 되는 거야. 근데 예외. 용도 지역 기반시설 종류 등을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미리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미리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뭐 있대? 주차장. 두 번째 시장. 마지막 폐차장. 지금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었었어? 세 가지를 했죠? 여기다 주차장, 시장, 폐차장이란 무슨 시설?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군화로 결정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하고도 설치할 때. 그럼 그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는 거야? 아니죠? 그건 무슨 사업이야? 그건 기반시설 설치 사업이야. 그건 기반시설 설치 사업이지. 그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념 정리, 도시군 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화를 결정한 시설만 도시개설이지 도시군화를 결정하지 않으면 그건 뭐가 될 수 없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무슨 시설이야? 그냥 기반시설일 뿐이야. 아셨죠? 그건 백날지가 해봤자 탈바꿈 해봤자 역시 기반시설에 지나지 않는 거지. 그건 도시군 시설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중 도시군화를 결정하지 아니한 시설은 도시군 시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질문. 2번 도시군 계획사업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아요? 예, 도시군 시설 아까 몇 가지 있었어? 세 가지밖에 없잖아. 거기 뭐 없어? 주택건설 사업은 들어가? 안 들어가죠. 포함되지 않는다? 예, 맞는 문장이죠. 세 번째, 행정청이 설치하는 뭐가 있죠? 화장장, 주차장, 봉안시설, 공동묘지, 저수지는 공공사에 속한다. 봤었어? 안 봤었어? 3번 지문.
우리 책에 있어요? 없어요? 책에 없어요. 우리 앞에 봐봐. 무슨 설에? 공공설에는 우리 몇 가지만 해봤어? 4가지만 해봤어. 공공설, 도공철수, 도로, 공원, 철도, 수도만 배웠지. 웬 행정청이 설치하는 화장장 같은 건 나온 적도 없었어. 그죠? 그럼 행정청이 설치하는 것 중에 무슨 설들? 4가지. 화장장, 주차장, 봉화인설, 공동묘지, 저수지. 이것도 뭐에 속한다? 공공설에 속한다. 맞는 문장이에요. 이건 우리 책이 없어. 옛날에 현문제 한번 났던 건데 그래서 유산 안 나길래 안 썼거든. 근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누군가 우리 주변에 지인이 돌아가셨어. 그럼 지인이 돌아가셨으니까 뭐 하러 가야 돼? 화장하러 갑니다. 그래서 어디 갔더니 화장장에 갔더니 거기 갔으니까 갈 때 그냥 걸어갑니까? 보통 차 타고 갑니까? 다 화장장 저 산속에 있으니까 차 타고 가야 되죠? 그럼 차 타고 가니까 뭐가 있어? 주차장 있죠?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주차장 있죠? 네, 화장장에 가면 뭐가 있다? 주차장 있어. 그럼 주차장에서 차 세우고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 이제 화장장 가서 끄실렀으니까 나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봉안시설에 모셔야 되죠? 네, 봉안당 있을 거 아니야. 그 봉안시설에 모시고 그 다음에 봉안시설에 못 모시는 분들은 뒷산으로 가잖아. 그럼 뒷산에 가면 뭐가 있어? 공동묘지 있을 거 아니야. 그 공동묘지다 또 갖다 이렇게 모시죠? 그래 놓고 공동묘지 앉아가지고 저 밑에를 내려다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논하면서 담배 한 모금 쭉 빨고서 있었더니 저 밑에 뭐가 보인다? 저 밑에 저수지가 보이더라. 자, 인생의 무상함을 생각하면서 저 밑에 저수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머릿속에 상상해봐. 어디 갔더니 화장장에 갔더니 뭐가 있고 주차장이 있고 또 뭐가 있고 봉안당이 있고 또 공동묘지가 있고 저 밑에 뭐가 보인다? 저수지가 보이더라. 외우는 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면서 외우면 돼. 그래서 이것도 순서도 제가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야. 원래 법조문 순서가 아니고 그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봤어. 어떻게 하면 이게 외워질까? 화장장에 갔더니 그 돌아가신 분 안치하는 뭐가 있고 봉안당이 있을 것이고 뒷산에 공동묘지가 있을 것이고 저 주차장도 있고 봉안당도 있고 위에 공동묘지도 있고 저 밑에 뭐가 보인다? 저수지가 보이더라. 자, 경치는 좋더라. 자, 거기가 명당이더라. 이런 얘기야. 자, 맞는 문장입니다. 4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거로 예상되지만 기반 설치가 먼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게 핵심단어야.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뭐한다? 강화. 이것도 핵심 단어. 완화하면 안 돼요. 강화요. 정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줄로다가 이렇게 표시될 때는요. 끊어서 읽어야 돼. 어떻게 끊어야 돼? 여기 잘라. 어디가 잘라야 돼? 잡아.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여기서 한번 잘라. 아셨죠? 두 번째, 개발이네요. 기반시설이 부족할 거로 예상되지만 여기서 잘라.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잘라. 건폐나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요. 그래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자르죠. 그러고 왜 이렇게 잘라서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맨 앞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왜 잘랐죠? 첫 문제 뭐라고 내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지라로 냅니다. 그러니까 뒤에 것들은 다 맞는데 이 제목을 바꿔버려. 그러니까 앞에 게 제목이 맞냐? 그래서 거기서 한번 확인. 그죠? 두 번째는 기반시설이 부족할 거로 모선다. 예상되는 지역이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설치가 기반시설과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네 번째, 건폐나 용적률을 뭔다? 강화 적용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또박또박 잘라서 머릿속에서 그 애워둬야 시험 문제 이 중에 어떤 걸 바꿔낼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잖아. 출제자가 바꿔내는 거니까. 그래야 여기가 확인, 그래서 또박또박 잘라서 확인해서 여기가 틀렸다를 찾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 자르고 그냥 한꺼번에 쭉 읽어놓으면 어떻게 한다? 머릿속에서 쭉 외워놓으면 중간에 어디를 바꿔놓은 게 눈에 안 보여요. 왜? 여러분들 참 이 머리라는 게 참 신기해가지고 제가 이 책을 10번을 읽었는데도 10번 읽었어. 정독을 했어. 그래서 다 알아. 어디 웬만한 것 있는 거 다 알아. 근데도 막상 시험장에 갔는데 여기 있는 게 생각이 안 나. 분명히 책 우측 페이지 중간에 요 내용이 있었어. 근데 앞에 거 밑에 건 생각이 나는데 요 가운데 게 생각이 안 나. 요게 시험 문제 났어. 이것도 생각나고 이것도 생각나는데 여기 있던 게 이게 뭐였더라? 헷갈려. 그때 그 책을 찾아봐. 99% 뭔지 아세요? 밑줄이 거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애워지지 않은 거야. 100번을 읽어도 거기는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아. 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잖아. 밑줄 낮춰놨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게 기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것도 생각나고 밑에 것도 생각나. 왜? 그럼 밑줄 쳐놨거든. 거기다 표시해놨거든. 근데 여기는 밑줄 낮춰놨어. 그거는 100번을 읽어도 그건 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틀릴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떤 거다? 잘라서 이렇게 외우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다 건너뛰는 데가 있어. 건너뛴 건 10번 읽어도 기억이 안 나. 그 부분은.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마다 정확하게 하나하나 잘라서 공부하는 요령을 길러라. 그게 고득점하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거. 마지막,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은 서로 중복지역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은 서로 중복지역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죠? 이유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용어 중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이래서 외의 지역이라 했을까? 서로 중복될 수 없다. 거기서 힌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1번만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로 가자. 국토위계 및 유결한 법률에서 용어정의에 관한 설명서 옳은 것. 용어정의. 또 둘 이상의 관나구에서 뭐 하는 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뭐 있다? 항만, 공항, 자동차 정류장, 또 하나 공원. 이것들은 광역시설에서 제외된다. 가만 있어봐. 둘 이상에 관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 그랬죠. 그럼 잘 봐봐. 항만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 맞아 틀려? 인천항. 그래서 배 타려면 꼭 그 인천 사람만 타야 돼. 서울 사람 가서 배 타면 안 돼? 탈 수 있죠? 인천항, 부산항 다 누구나 탈 수 있어. 공항, 김포공항은 김포시 사람만 탑니까? 우리도 가서 탈 수 있잖아. 그죠? 아무나 타. 자동차 정류장 요거 조심하시고, 자동차 정류장. 또 하나 뭐 있죠? 공원. 이 공원은 둘이서 공동으로 뭐 하는 거? 이용하는 시설에 들어간대. 이건 무슨 시설이다? 광역시설에 포함될까 제외될까? 포함된다. 둘 이상에 걸치는 시설만이 아니라 둘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도 무슨 시설? 그것도 광역시설입니다. 아직 시험 문제 난 게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거와 걸치는 시설을 구분해가지고 시험 문제 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구분해서 외울 필요는 아직은 없을 겁니다. 자, 2번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서 수립하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서 수립한다? 도시군 계획이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어디만 수립하죠?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거 맞아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하는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래서 이건 두 군데가 틀렸다. 세 번째,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두 번째 거죠?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한 어디에서의 용도지역에서의 제한을 뭐 하려고? 강화하기 위해서만 지정하고 완화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있어요?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그랬죠. 그럼 용도지구에서 강화하는 것 말고 완화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게 뭐 있죠? 용도지구 중에 여기는 완화만 하려고 하는 지역들. 용도지구. 그럼 또 머릿속에서 용도지구 종류가 떠올려야지. 뭐라고 그러죠? 특, 취, 개, 방, 보, 복, 경, 고. 이 중에 완화하는 게 어디야? 특정 용도 제한지구. 완화가 더 강화가 더?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런 청소년 보호시설 이런 것들은 위에서 청소년 위에 시설 같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줘. 강화. 취락지구. 강화 같아 완화 같아? 취락지구는 완화입니다. 완화야. 왜? 취락지구는 시골 동네잖아. 사람들 보고 모여 살으라고 하는 게 법적이 취지일까? 흩어져 살아라는 걸 좋을까? 시골 지역에서 각각 흩어져 사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모여 사는 게 좋을까? 모여 살으래. 모여 살으면 어떻게 하겠대? 거기다 마을 공동시설 뭐 같은 거 마을회 같은 거 져주고 또 쓰레기 저기 처리장 이런 거 만들어주고 또 하수도 배출이죠? 이거 종합처리시설 이런 것들 만들어주겠대. 근데 흩어져 살면 못하잖아. 그럼 흩어져 살면 반드시 뭘 하죠? 화전민들 흩어져 살면 입으로 들어가면 나가는 거 있어 없어? 나와야 되잖아. 나오는 거 어디다도 그냥 사방팔방에다 갖다 배출해버리면 그저 다 오염시켜버리거든. 사람이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주변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어. 그래서 흩어져 살지 말래. 시골에서는 모여 살으래. 그럼 동네에다가 이런 혜택을 줄게. 그런 지역이 뭐다? 취락지구란 얘기입니다. 자, 취락지구.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을 진흥하잖아. 바로 이게 완화의 대표적인 게 개발진흥지구가 완화하는 거죠. 그럼 방화지구. 화재를 예방하는 거 강화입니다. 왜? 불이 났을 때 제일 타지 않도록 내화 구조로 지어야 되고 불연재료 같은 거 써야 되고 이런 재료를 써야 되지 아무거나 함부로 설치할 수 없어. 그러니까 강화야. 방제지구. 재해를 예방하는 거죠. 이것도 강화죠. 또 이거 어디 갔어? 보지구.
당연히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죠?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완화 대표적인 거. 개발진 인주하고 복합용도지구가 완화의 대표적인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거 취락지구도 완화지만, 그 다음에 그죠? 경관지구, 강화, 고도지구, 강화. 따라서 완화는 취락지구, 개발진 인주고, 복합용도지구. 이런 데는 뭐 하려고? 용도적의 제한을 완화하려고 하는 데고, 나머지들은 대부분이 강화는 지역으로 보시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외울 때 그냥 무대뽀로 막 외워놨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왜 강하고 왜 완한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게 강하고 어떤 게 완한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외워놓고선 그거 나중에 신문 가서 어디에 써먹을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어디가 완화시킨다? 취락지구, 개발진인지구, 복합용도지구 이런 데는 완화는 지역이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강화가 일반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아요? 아니잖아.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란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다. 그건 도시군 개설 사업이죠. 또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맞아요? 예. 첫째,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다 정한다. 맞죠? 개발에서 무슨 시설? 도로, 공원, 녹지 등 이러한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어떤 것들? 도로, 공원, 녹지 등 그랬어. 그죠? 그럼 여기 뭐 들어가죠? 도로, 공원, 녹지 등 등에는 뭐 들어가? 도공녹학 수합회 이런 시설이야. 등자에 들어가는 게 도공녹 하수합회 학수합회 이런 게 있어. 그런 것들이 바로 등자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옳은 거 5번만 맞죠.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이고. 자, 다음 문제 9번 10번까지 풀 거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좀 전에 했잖아. 뭐 했어서? 도, 공, 녹, 학 없고 수, 하, 폐까지 들어갔네. 그죠? 학교 있네. 근데 학교는 대학교, 대학원 들어간 데가 이건 제한됐죠. 이건 무슨 법이죠?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원래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제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고등교육법이 뭐라 그랬죠? 고등교육법이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러면 안 돼요. 무식한 소리 들어요. 고등교육법은 어디를 말한다? 대학교, 대학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대학원이 바로 고등교육법이야.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죠? 초등교육이 있고, 그죠? 초등, 그다음에 중등, 그다음에 고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초등교육은 몇 년이죠? 초등교육이 6년, 중등교육 6년, 고등교육 6년. 우리나라 체제는 6년 체계로 돼 있어요. 애들 기르면서도 학교도 보냈으면서도 본인도 다녔으면서도 모르죠. 자, 첫째, 초등학교는 6학년이라는 건 알 거야. 중등교육 뭐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합쳐서 중등교육을 하잖아. 그죠? 이건 중등교육이 중학교만 말하는 거 아니야.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합친 거고 고등교육은 뭐죠? 대학교 플러스 대학교 4년 플러스 대학원 2년 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래서 이것도 6년 과정으로 잡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요새는 여기다 조교육으로서 플러스 앞에 하나 더 들어가자. 뭐죠? 유치원. 그래서 저 유치원도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도 이제 들어가. 그래놓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까지 고등학교까지 여기를 이렇게 묶어버리고 이게 고등교육법에 따른 건 요거로 별도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만 여기 학교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학교에 들어가고 이건 부담하는 거야. 이런 거 학교 지려고 여러분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반면에 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부담하지 않는 학교다. 그래서 대학교는 제외라고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제외라고 돼 있어. 아셨죠? 그래서 정답은 리얼만 그 기반시설의 종류가 아닌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아닌 거는 리얼만 정답이다. 5번 이렇게 정리하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국토를 용도에 따라 구분한 내용을 써 옳은 것. 자, 국토를 크게 몇으로 나눴었죠? 4가지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요 용어정이야. 그래서 도시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뭐예요?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우리 뭐로 정할 수 있죠? 그게 개발장구야? 아니야. 무슨 지역이야? 그게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니고 자연환경도 아니고 그거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무슨 지역으로 한다? 관리지역으로 한다. 그게 관리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관농자 할 때 관리지역이라는 건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니고 자연환경도 아니고 그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두 번째, 도시지역은 왜 정하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또는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썼죠. 지정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어디는 도시지역으로다 현재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지역은 아니야. 근데 밀집이 예상돼. 그래도 지정할 수 있대. 예를 드는 게 어디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저거 도시지역이란 현재같이 여기같이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지역만 아니라 뭔데? 밀집이 예상된대. 자, 예를 들어보죠. 여기 무슨 지역이야? 여기 현재 농림지역이야. 무슨 지역? 농림지역. 근데 농림지역에 여기다가 뭐 한다고? 택지개발 사업을 시작한다고. 무슨 사업? 택지개발 사업. 택지개발 사업을 시작했다고 택지개발지구가 지정곳이 됐어. 그럼 이 지역은 더 이상 농림지역일까? 아닙니다. 뭐로 바뀐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의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어디에 나오죠? 어디서 배웠죠? 항어산 택전. 기억나요? 항어산 택전. 항만구역, 어항구역, 택지개발지구. 그죠? 나오잖아. 그럼 택지개발 사업을 시작한 택지개발지구라고 쓰잖아. 택지개발지구가 지정곳이 되면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이 아니고 뭐로 바뀐대?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적으로 결정고시장을 한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인구와 산업이 밀집이 된 거야? 밀집이 예상되는 거야? 밀집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찌감치 이 택지개발지구를 뭐로 본다? 도시적으로 결정되어 고시장으로 본다 말이야. 그래서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지역만 아니라 밀집이 예상되는 이런 택지개발지구 같은데 여기도 지정고시 되는 순간 더 이상 농림지역이 아니고 용도지역이 바뀌어버려. 인구와 산업이 뭐 되니까 밀집이 예상되니까 일찌감치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적으로 결정고시장을 합니다. 거기랑 관련되는 용어야 이 말뜻이. 그러니까 다 공부한 건데 어디서 연결되는 거지? 이게 뭐하고 연결되지?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조금씩 맞춰봐요. 세 번째,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는 농업진흥지역에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뭐라 돼 있어? 기본세 몇 페이지? 기본서 186페이지래. 거기 보시면 자, 농림지역이란 어디에 속하지 않는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지역? 농지법에 나오는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나오는 보전산지. 그런 데를 뭐로 정한다? 농림지역으로 정한대요. 그래서 농림지역으로 주로 지정되는 지역은 어디다? 바로 농업진흥지나 보전산지 이런 데가 주로 뭐가 정된다? 농림지역으로 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왜 정하죠? 농림법을 진행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서. 따라서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는 농업진흥지역은 지정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 맞아요.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이런 데다 지정한다 그랬으니까 농업진흥지역에는 도시지역에 속하는 농업진흥은 지정하지 않고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그런 데다 지정한다 이 말이고. 두 번째, 농림지역은 농업을 진행시키고 산림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까? 맞아요? 아니야. 농림업을 진행시키고 산림을 뭐 하려고?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그래서 농림업을 진행시키고 산림을 보전하는 지역. 뭐죠?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지정할 수 있으나 상수업이 문화재의 보전을 위해서는 지정할 수 없다? 아니야. 자수해 상생문 있었죠.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그다음에 상수원, 생태계, 문화재 보전을 위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주로 어디에 있나 봐. 어디도 있죠? 문화재. 문화재가 있는데도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정하죠? 이 부근에 어디 가까운 데 있는데. 어디죠? 우리 옛날에 이 그리고법에 어디 있으면 어디? 천마산? 그리고법에 있었어. 그 사례로 들은 그 지도에 들어 있었어. 무슨 절? 어디? 용문산.
용문산에 보면 용문사라고 써 있죠. 그럼 용문사에다가 거기 어디야? 문화재잖아. 그럼 문화재 보전 거기는 뭐로 돼 있다? 자연환경 보전. 그럼 문화재 보전을 위해서 그런 데는 자연환경 보전이죠. 또 바닷가. 아까 바닷가는 주로 뭐랬나요? 자연환경 보전.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 있어? 해안 바닷가. 이런 데도 그런 데는 자연환경 보전이죠. 아셨죠? 그래서 이런 데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해서 그런 데는 주로 뭐로 한다? 자연환경 보전을 한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 이런 적도 다 자연환경 보전.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개발하는 거야? 개발하지 말라는 거야? 개발하지 말라야.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적이야. 그렇게 지정한다. 아셨죠?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됐나?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계획 광역도시학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오도록 하죠.